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양양자 후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불편한 여의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힘을 믿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좀 보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그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 촉구하시면서 나흘간 단식 논성 하셨는데 어떻게 좀 몸 상태는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네. 이 저혈당 쇼크가 좀 왔는데 아이고, 네. 다행히 이제 뭐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살아났습니다. 예. 네네. 근데 그 뭐 저혈당 쇼크 치료하고 나니까 나머지 체크해 보니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어떤 분들 정치인들이 단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막 의심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뭔가 저분은 안 보는 사이에 뭔가를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전혀 안 되셨겠죠? 예. 저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혼내겠습니다. 네. 안 되겠어요. 아니 화장실 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나오길래 왜 했더니 뭐 그런 분도 있고 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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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20일 단식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단식하면 힘들죠. 예. 5일 거의 뭐 맥시멈 거의 가셨네. 그러니까 이제 물까지 안 먹으면 네네. 5일간 살아있고 이제 죽음이라고. 물하고 그러더라고요. 소금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강찬 의원은 그 간헐적 단식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식도 안 한 주제에.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식에 돌입한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양 후보님께서는 삼성전자 또 임원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단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단식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우리 임원 동기들 이제 부사장 사장급 돼 있지 않습니까? 동기들한테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많이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 후배들한테도 듣고 있었고,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웨이퍼를 50%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투입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공급망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파업이 되면 이게 공장이 서잖아요. 서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십만 장의 웨이퍼를 오염으로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보이는구나 그게 다. 30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몇 번의 낙뢰가 있었어요. 그 순간정전이 있었을 때 수조 원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십며칠 동안 세워놓는다? 이거는 국가가 그냥 붕괴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래서 잠깐만 멈춰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질소라든지 이런 그 가스로 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금방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미세한 공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 파티클, 그러니까 미세먼지, 우리 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만한 먼지. 티클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작습니까? 그 마이크로 나노로, 티끌. 나노. 나노. 네, 그런 게 나노만한 앉아도 먼지. 네. 앉아도 칩 하나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야 이거는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심각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희 정치인보다 절박도가 더 심하셨네요. 아유 저는 그렇죠. 제가 평생 정치하는 이유도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반도체로 국민 강국 만들자,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만들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패권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정치하는 이유고 제가 사는 이유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붕괴되면 저는 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정치할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의심한다고. 바로 그겁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더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네.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노사 네. 어떤 최종 처리 내용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 이제 우선 잠정적으로 제가 이제 제안한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도 뭐 있었고 그리고 노동자 입장도 그 28년 동안 있어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주인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나도 이 회사의 노동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서번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이다. 이런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주식을 성과로 지급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했더라고요. 너무 다행스럽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는 뭐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83년 2월 8일 동경선언으로 시작했던 반도체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85년도에는 얼마나 이 척박했겠습니까? 기술도 없고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재원도 없고 그런데 국가적 지원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급여가 안 나온 적도 꽤 있었어요. 반만 나온 적도 있었고. 아이고, 삼성전자인데요? 천하의 삼성이.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주식으로 줬어요. 당시 첫 번째 주식값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네. 제가 들어갈 때. 아이고, 그때 몇 년도죠? 85년. 85년도. 41년 전. 40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80년생이니까 전혀 저 모르시고. 80년생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2,000원, 5,000원, 뭐 그다음에 뭐 10,000원 이렇게 네. 주식값이 오르긴 했으나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고 그렇게 받았는데 세상에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국회의원 되면서 다 팔 수밖에 없어가지고 가만 놔뒀으면 한 150억쯤 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그 하나도 없습니다. 하정우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약간 100억 아까 150.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회사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예, 네. 받았던 주식이어서 주식의 가치도 몰랐죠. 제가 주식이 그때는 뭔지를. 종이 증서로 줬죠. 이렇게 그렇죠. 네모난 걸로. 네. 예. 어유 잘 아시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올라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 들어오니까 이해충돌 때문에 다 이제 매각을 했었어야 되고 150억을 포기하셨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지만 네, 네, 네. 사실은 한 이제 11년 차 정치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경기도지사까지 후보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식의 힘이 컸습니다. 아, 예, 정치력을 많이 키우고 네. 또 국민들이 많이 좀 인식도 하시고 인정도 하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네. 광주에 그때 정치 이제 16년에 광주에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영입돼 가지고 바로 가잖아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 광주 시민들한테 네. 우리 지역분들한테 삼성 뿌락치냐고. 오. 예, 삼성에서 보낸 거냐. 뭐 이렇게 의심들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에서 보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보다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한 국가의 호국신산이에요. 호국신산. 대만의 TSMC가 호국신산이듯이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듯이 우리의 호국신산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나 더 올라온 거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와 SK가 글로벌 무대에서 패권을 지키는 것이 네. 우리의 첨단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해서 정말 돈 버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캐치프레이즈도 약간 속물적이긴 하지만 돈 버는 경기도였어요 저는 맞아, 이번에. 어유 좋은 국민 거죠. 1인당 예. 소득을 뭐 1억 원 시대 연간 그렇죠. 소득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이라지만 와닿기도 하는데 1억 원 가능합니까? 1억 지금 원. 1억 원 된 경기도민 1억 원 된 도시가 벌써 2천 네. 반도체가 있는 도시. 아, 그래요? 화성 이미 올랐어. 평균 1억입니까? 평균 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수원, 지금 뭐 저 북부 뭐 연천, 포천까지도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지금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80년보다 앞으로 4년이 훨씬 크고 빠르단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확장되는 이 생태계를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 네? 정치 기술자. 제가 경기도민 되면은 네. 제 소득이 이제 연간 1억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가- 반도체만 해서 1억이 아니라 네. 그만큼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입니까? 이게 AI고 이게 2차 전지고 배터리고 바이오고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데이터 모빌리티고 센터도 있고 데이터 다 센터 연계돼 모빌리티도 한두 가지입니까? 스마트폰도 네. 있고 드론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우리 가전에 반도체 안 쓰이는 데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 금융, 커머스, 뱅킹 어떤 거 하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반도체가 AI의 네.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AI 자체로 이제 돈 버는 회사가 그렇죠. 나올 테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경기도에 다 유치하실 도민 생각이시고. 기준이 그렇죠. 도명을 바꾸는 1억도 그렇죠. 예, 저는 그 1억도로 바꾸고 싶어요. 1억에 너무 꽂혀 계시는데. 1억이 돈 많이 버셔서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그런데 저야 1억 예. 1억 소득 1억 되면 경기도 이사 가지. 네. 이사 가지. 오세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뽑아주시는 대로 가지. 예, 750만 정도의 이제 네. 우리 노동자 근로자가 있어요. 그 중에 45만이 1억 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기 내에 적어도 뭐 대기업에 다니든 자기 자영업을 하든 소상공인을 하든 그래도 억대 소득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명을 더 이렇게 억대 소득 이상인 분들 억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만약에 지금 아마 삼성전자에 있으면 아마 수십억을 받았을 건데 그런 억대 소득자들을 좀 많이 늘려야 늘리겠다. 그분들이 이게 소비를 하고 그분들이 문화 체육, 관광, 또 요식업까지도 다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태계가 중요하다. 생태계. 근데 그 생태계를
법률 기술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유세할 때 첨단 산업 전문가를 뽑으시겠습니까? 법률 기술자를 뽑으시겠습니까? 법률 기술자라면 추미애 후보를 두 분 다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추미애 후보님입니다. 조응천 후보도 같이. 둘다 이제 법조인이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네. 경기도지사는 네. 되게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정치인, 네. 아니면 관료, 네. 아니면 법조인. 네. 그렇게만 딱 지금 돼 있어요. 기업인이 예를 들면 없었습니다. 남경필, 손학규 뭐 네. 다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과거. 예. 김문수 후보도. 김문수도 마찬가지. 김문수 김문수는 대표, 전 정치인. 대표. 네.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왜 이번 4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실 약간 송구한 말씀인데 저는 도지사를 2번을 해도 추미애 후보님 나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신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4년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지금 골든 그렇죠. 타임. 네, 네.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정신은 결국은 첨단 산업밖에 없다.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 도지사라는 또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아. 뒤에 억대 연봉 역시 네, 역시 쓰고 억자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이 청년들은 여기에 굉장히 좀 희망을 관심 갖더라고요. 많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역대 연봉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저희 후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잡 시큐리티라고 하죠. 자기의 잡이 확실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만의 인재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인재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면 구글에 가서도 뭐 억대 연봉이 아니라 수백억대도 받을 수 있고 뭐 엔비디아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일 줄 모르나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은 되게 유약하잖아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갖고 거기에 저는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행복해지네요. 아, 네. 경기도 이사 가고 싶은 생각만- 마음이 그러네요. 솔리답니다. 아니면 젊은 선거 얘기를- 청년들 네, 그렇죠. 사실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청년들이고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아니, 그렇게 꿈을 주는 것도 그렇죠.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청년들이 일하고 돈 버는 거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아, 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네, 사실 이 나이 때에는. 그것도 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18살에 제가 광주 여상을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광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돈 구워가지고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시골까지 쌍봉리까지 가는데 차비가 한 3천 원쯤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천 원 돌려드리고 2만 7천 원 갖고 올라올 때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되게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경기도로.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때 경기도였네. 그렇죠. 네. 용인군 기흥읍 농설이 산 24번지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 그것도 생산직보다 더 아래 연구원 보조. 그렇군요. 네. 에버랜드도 놀러 간 게 아니라 용인으로 그렇죠. 일하러. 일하러 예. 갔죠. 근데 그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 산 24번지인데 수원역에서 용인까지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단 말이죠. 비포장도로에 우리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인 전국의 여상 출신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명씩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네네. 인신매매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산길을 그 정도죠. 예.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그런 들고.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고. 네. 근데 딱 내렸는데 와, 그때 이제 85년도니까 1라인이 생기고 2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였어요. 용구동이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난 여기다 내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야, 난 여기서 내가 이 회사의 내가 주인이 돼버려야 되겠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던 저기 때문에 그런 저를 40년 동안 키워준 데가 경기도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우리 청년들만큼은 돈이 없어서 뭐 공부를 못하거나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운다거나 그리고 일자리를 못 얻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아니면 뭐 아기를 좀 늦춘다거나 그리고 집을 못 구하거나 저 그런 일은 없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꿈을 이뤘던 그 경기도에서 네. 지금의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겠다.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꼭 만들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네, 이제 현실은 하지만 이제 네. 현실로 좀 돌아올까요? 우리가 좀 이상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네. 지금. 네.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현실로 잠깐 돌아오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여의도니까. 네.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 텐데. 네네.
아무래도 좀 추미애 후보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많이 네. 앞서가는 좀 상황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를 오늘-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오늘 불편한 여의도가 그 아주 마중물인가요? 변곡점이 마중물? 네.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네네. 하는 네. 게 추미애 후보는 계속 내려와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 추세를 보시면 이제 네. 계속 뭐 내려오시고 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언제냐인데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보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라는 이 도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거의 부가가치로 보면 한 80% 가까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80%가 경기도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로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당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쪼그라들어진 상태에서 네, 네. 시작을 했는데 그 빨리 좀 확정해주지. 그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말이죠. 계셔서 제가 아, 별별 경선까지 딴 붙여가지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네. 예, 또 아니 이성- 반도체 전문가가 있는데 뭐 다른 데서 아니 반도체 근데 전문가 그 찾으려고. 이성배 후보 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자 계속하시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5일차 오늘이 이제 6일차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저희한테는 뭐 한 8일 정도 7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느껴지는 어떤 우리 도민들의 어떤 민심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래도 아직 격차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좀 아니, 근데 따라잡고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로 이 우리 경기도는 너무- 네. 저는 언론인 분들께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한편으로는 이게 지지율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두 사람을 누구를 찍을 것인지 이 검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41년 차 지금 경기도에 활동하고 또, 저의 직장이 뭐 30년 동안 삼성이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살고 경기도에서 아이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고 경기도의 교통 지역도 느끼고 네. 청년들의 그 비애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받겠다 이거예요. 저는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죠.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그거는 국가의 재앙입니다. 이제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네. 현재 토론이 어떻게? 네. 이제 법정 토론 한 번만 하시겠다 그래서 네. 뭐 관훈 토론도 안 하시고 심지어 이제 행사장에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뭐 철저하게 다 막으시잖아요. 저번에 악수도 패싱 논란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만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오면은 우리 저를 발견하면 그냥 방향을 트시죠. 도망가세요? 방향 그러니까 네. 몸이 돌아가요? 왜 도망가는 몸이 거예요? 돌아요? 혹시 뭐 아마 그게 공격당할까봐? 네.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아.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네. 이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편승해서 그냥 날로 먹겠다라는 날로 양심불량이에요. 날로 먹겠다. 아, 이미 당선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렇죠. 거다라고 양심불량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심불량이다. 그리고 저 같으면 제가 이제 한참 선배시니까 저 같으면 후배 왔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눈빛부터 그렇죠. 변합니다. 어떻게 제가 눈빛이 어떻게 변하나?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아. 예, 그 맹독이 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맹독. 오 쎄. 도끼가 보입니까? 네, 네, 역시 네. 맹독. 네. 아니 그래도 예전에 오늘, 좀 친분도 있으시고 논에서 아니 근데 쉽게 말해 레이저 빔이 나온다는 얘기네. 레이저 우리는. 빔은 좋죠. 레이저. 저를 밝게 해주니까. 근데 예, 맹독이 뭐 맹독이 날아오는. 분사될 것 같아가지고 무섭습니다. 아니 친분 있으시고 예전에 어깨도 좀 가- 이렇게 네, 주물러 어깨 주시고 아 제가 그랬잖아요. 엄청 저는 뭐 누구라도 뭐 어깨를 네. 다 주물러 드릴 아, 텐데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변하셨어요. 많이 변했네. 지난 21대 때는 못 뵀어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뵙다 보니까 과거에 알던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더 가열차게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기겠습니다. 네. 우리 저 양자 후보께서는 아까 말한 뭐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경기도 정책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추미애 후보 이렇게 내놓는 정책 중에서 뭐 눈에 띄거나 그런 게 네, 좀 네, 있습니까? 어떤 좀 정책 갖고 대결해 볼 만한 것이 아니 근데 있는지? 중요한 건 경기도 쪽에 정책이 뭐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관심이 많이 추미애 후보의 떨어졌어요. 사실.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분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모든 후보가 다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추미애 후보님께 진짜 여쭙고 싶었던 게 하남에 계실 때 2년 동안 계셨을 때 그 변전소 반대했었거든요. 네. 예, 아. 용인으로 이게 저 전력 공급해야 되는 공급해줘야 변전소.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와서는 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변전소에 제대로 대한 입장이 변한 변했습니다. 겁니까? 완전히. 변전했네요. 변전은 예. 변절이야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네. 하나 이제 하남 시민들께 설득하고 설명하려면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의미인지, 왜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데 그 변전소 하나쯤 뭐가 문제겠어요? 제대로 인체 해로움 없이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쯤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 평택에 그 용수 관련 문제가 있었을 때 여주에 우리 저 의원이셨던 김성교 의원님, 제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찾아가서 그걸 설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캐치를 하시고 찬성을 해주시고 그 지역에 여주 양평 지역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정은 그러니까 설득과 설명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이해도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인프라 문제, 그리고 인재 문제, 그러니까 기술 인재들 문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뭐 환경 문제, 그리고 지자체 간의 어떤 합의해야 될 문제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한쪽의 지지만 받으셔가지고 되고 다른 한쪽은 다 적 취급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도정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죽을 만큼 지금 도민들께 그렇군요. 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성향이 강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진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쪽 진영에서도 또 한쪽에 엄청나게 강한 지지를 받고 계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후보님의 약간 전략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전략이요? 추미애 후보를 네. 상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왜 2016년도에 우리 이훈혜 후보 이겼잖아요. 네네. 제가 들어온 지 그때 8.27 전당대였으니까 7개월 만에 네. 예, 최고위원이 된 그때의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저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예의를 다 갖춥니다. 진심으로.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운동원들한테도 저는 일일이 다 인사해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헌정사 최초로 제가 거대 양당의 반도체 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힘이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저는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통합 이미지가 저는 매우 강하죠.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중도라는 의미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면 자신의 계파, 그다음에 이념, 정파, 정당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중도란 말이죠. 네네네. 그런 중도의 어떤 힘을 저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네. 말이 통하는 사람, 네. 중도 보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네.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삼성에서도 오죽했겠습니까? 이거 제가 니까지 게 뭔데라는 말을 숱하게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제가 별명이 애정녀예요. 애매한 애정녀. 것은 다 정해주는 여성, 아. 리더. 예전 애정남 같이 애정남 같은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정남 나올 때 그랬네. 저한테 애정녀라고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불도저예요. 음. 저는 불의를 보면 이게 추미애 후보보다 훨씬 더 못 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일단은 불합리, 그다음에 불합리, 비리, 그러니까 비효율, 낭비 이 네 가지는 완벽하게 없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없어져야만 갈등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저는 지금 44조의 경기도 예산 44조인데 갈등 비용이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한 8조 정도, 8에서 9조 정도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갈등을 8, 없이, 정도로? 갈등 네. 없이. 네. 일단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사실 또 다른 관심사가 경기지사 출사표 던진 조홍천 개혁신당 네네. 후보잖아요. 네. 이 질문도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단일화 얘기는 아예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상. 단일화를 하면 네. 선거를 이겨야 돼 단일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어떤 얘기도 지금 뭐 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거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워낙 그 대통령 지지율 높고 네. 추미애 후보 지지율 높고 그런데 어쨌든 보수 진영이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 상황이니 네. 이거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불리한데 진짜 뭐 이렇게 되면 패배가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저는 개혁신당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면 이게 저를 공격하는 게 이게 추미애 여당과 폭주하고 있는 저 정권을 좀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모든 공격 화살이 저한테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퀘스천입니다. 이게 저한테 단일화를 여쭙는 것보다 그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른바 민심에 의한 단일화. 쉽게 네, 말하면 이제 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보수 진영 분들은 그냥 한쪽 양양자 몰아줘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네.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지금 7일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런데 뭐 지금 하시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묘연해 보입니다. 개혁신당 쪽에도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천하람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공보물에 그러니까 후보님 공보물이죠.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켰다는 문구가 이거 허위사실 공표다. 뭐 이런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천하람 관계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네. 진짜 고발할 거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특별법 얘기하려면 그 법안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제 논문 아니 제 학위 이야기 하시려면 논문 한번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의원실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우리 이제 보좌관님들도 한 번쯤은 논문을 꼭 보시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고발하겠다 안 하겠다는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그냥 웃지요 했습니다. 그냥 웃죠. 네. 반대하게 넘어가시겠다. 그 반도체 특별법은 K칩스법이라고 합니다. 예. 아메리카 칩스법처럼 그래서 우리가 칩스. 예명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네. 제가 했던 거는 반도체 특별법 시즌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 시즌 2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네네. 22대에 들어가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음. 그걸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 그렇군요. 반도체 특별법은 시즌 1은 그때 통과가 됐고 음.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22년도에 제가 반도체 투기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도체 투기위원장 맡았잖아요. 네. 그때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세특례 제한법. 음. 이 두 가지 법안인데 법안명은 더 깁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두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를 국가전략자산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안보의 무기지 일반 산업의 제품을 넘어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건 관리해야 돼요. 예, 그걸 규정을 했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용적률을 키웠어요. 450으로 350쯤 된 걸.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미세화가 진행되니까 이 노광 장비의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2층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층고를 3층으로 높여서 용적률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더 위로 올릴 수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공장 지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고 그 공정의 어떤 그 진행이 원스톱으로 다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자동으로 그 딜리버리하는 그런 것도 다 설치가 가능했고 네.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 그때 기억나시죠? 22년도에 그 법은 통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8%로 그러니까 6%였던 거를 정부는 8%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법안을 고쳐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출장 가 있다가 이게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반대 토론해서 이거 8% 하면 이거는 반도체 산업 죽이는 법이다. 세금 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 시에 세액 공제는 확실하게 더 많이 해줘야 된다. 25%. 평균 25% 최대 35%까지. 그래서 그때 그 법안을 통과가 3월 30일 날 됐어요. 제 임기 동안에. 그래서 그때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 법안을 그렇게 마련을 하냐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비유가 10년 후에 가 있어요. 10년 앞에 가 있습니다. 10년 앞에 가 있어요. 저 앞에 가 있어요. 이 더듬이가 이 아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듬이가 그 10년 후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5년 후, 3년 후, 2년 후, 1년 후 지금의 일이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도 대부분의 미래 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냈어요. 미래자동차 3법, 뭐 반도체 특별법, 뭐 이런 법안들, AI 관련 법안들. 근데 저는 그 법안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반도체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7천 코스피도 사실은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물론 그때 다른 의원님들도 뭐 제가 이 퍼센트를 했더니 뭐 15% 해주자는 사람, 뭐 더 많이 해주자는 사람 법안이 많았어요 그때. 그거를 이제 산자위에서 하나로 병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적어도 대만의 TSMC나 적어도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뭐 그 반도체 회사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뒤처지지 않게 하자. 그게 이제 25%에서 35%까지 해주는 거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도와주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는 분들은 너무 고맙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반도체 기업들도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법인세 눈치를 많이 보고. 뭐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네네. 뭐 이익 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우리 나와서.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저희가 빠르게 대응해야 될 법안도 많고 정책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의 4년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에요. 이게 경기도가 아니라. 근데 대만 보세요. 저는 대만을 늘 보고 있는데 TSMC 하나로 우리가 3만 불 먼저 올라왔죠. GDP 3만 불 우리를 따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대만이. 근데 4만 불 가버렸죠. 28년도, 29년도에 5만 불 간다 그래요. 네. TSMC 하나로. 이 TSMC 하나에서 확장되는 생태계가 전 대만을 다 구축하고 있어요. 클러스터를. 근데 그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그 안에 주거, 그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 체육, 그다음에 거기서 직줄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대만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반도체 하나로 나라 전체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대만 출장을 자주 가는데 음. 꼬맹이부터 물어봐요. 네. 뭐 할 거냐? 그러면은 반도체. TSMC. 안타 어떻게 네. 반도체로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대만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 기회란 말이죠. 재밌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도 네. 제가 그 대만에 보면 S 화랑이라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있어요. 네네. 그 클러스터 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통 지역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네. 안에서 주거가 네. 해결이 되고 그 안에서 교육이 해결이 되고 그 안에서 의료 혜택을 그러니까 의료를 뭐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 S 화랑을 저는 이 링으로 해서 이게 남, 동, 북, 서를 연결하는 링의 반도체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하이웨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걸 누구나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는 누구나 하는데 진짜 여쭤볼게요. 반도체 누가 전문가예요? 그럼 양 후보님 양자. 전문가죠. 그렇죠. 후보, 누가 해야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현자 후보가 근간을 만들었죠. 네. 네, 그럼 말씀대로라면. 4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재밌네요. 저도 약간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 네. 입장으로서 반도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 대만을 눈독들이는 뭐 옆에 중국이나 이런 나라도 굉장히 그 반도체 영향도 꽤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예.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만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대만이 미국하고 지금 동맹을 맺고 있죠. 요즘에 가오슝, 그다음에 일본의 구마모토, 그다음에 미국의 피닉스 이 3축을 이루고 있더라고. 삼축을 이루는데 우리나라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대만과 만약에 협력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메모리의 패권이죠. 그게 파운드리 패권이죠. 네. 근데 두 나라가 세계 제패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뭐 대만은 파운더리니까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근데 반도체 문제가 또 제작하는 하나가 거기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전 하고 세계 있긴 하죠. 회사 예. 중에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같이 하죠. 팹리스를 함께 하고 있는 네. 시스템 반지를 함께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맞아요. 미국은 그래서 대만이 호시탐탐 중국으로 편집될까봐 우리 대한민국을 동맹을 가져가려고 해요. 계속.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파업을 이루고 만약 이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계속 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테일러 씨에 더 투자를 해라. 그렇게. 더 많이
뭐 혜택을 줘라 이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네. 대단한 거고. 이런 마당에 지금 예. 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그 많은 분석가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네. 전륜을 제대로 못하고 네, 또 네.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 문제점, 특히 경기도가 제일 민감하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제가 경기도 한 시장 지금 기초단체 네. 나가는 분한테 상황 어떠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인데 네, 네. 저한테 물었더니 말입니다. 네. 첫 마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장동혁 다음에 제가 점점점 세 마디를 하더라고. 육두 문자가 날라와요. 제발 우리 언론에서 네. 그분 좀 어떻게 진정시켜서 여기에 오지 못.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이거 저 장동 근데 얼마 전에 그 단식하는 거 보니까 저 장동혁 대표도 오긴 오셨던데 네. 이제 경기도에서 이 장동혁 어쨌든 지도부가 있는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요거 마무리하고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이게 반도체 뭐죠? 특별법에 대해서 마무리가 그래요?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반도체 예. 특별법은 지금 예.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라고 공격했는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허위 네. 사실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근간을 만들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총칭해서 반도체 그렇죠. 특별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거다라는 모 언론에서 거죠. 그걸 또 팩트 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냐면 반도체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하셨던 네, 거 그 이제 내용 하시죠. 답변해 네,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장동 대표랑 아, 우리 당이 관계, 예. 정말로 이제 혁신을 외치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 혁신적이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을 좀 원하시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시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경기도만큼은 경제선거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빠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동 대표가 여기 유세 지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세 지원을 오신다는데 제가 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것도 간표인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표를 보지 않습니다. 원칙을 표를 봐요. 보지 않는다. 예. 원칙을 봅니다. 원칙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주권자는 당원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당원이 뽑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있지만 지도부로서 그래 당 대표 물러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지도부인데 그래서 당의 정당의 어떤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 버리면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고 이 또한 당내 분란이 돼버리고 그럼 정당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을 제가 만들고 당 대표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왜?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저는 그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야영자 후보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도 뭐 고려하고 계신 일들이 좀 있는지 한번 뭐 정책이나 이런 것 쪽에서도 네.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억대 연봉 시대 뭐 1억 원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이제 제가 지난 40년간 18살 때부터 본 경기도의 흥망성쇠를 봤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는 쇠락하고 어떤 도시는 정말 성장을 하고 그거 보면서 이 40년 동안 양양자를 경기도지사에 나오게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결국은 과거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시흥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여지없이 쇠락합니다. 그런데 미래산업, 첨단산업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에 어떤 그 편승한 산업들, 그 도시들은 성장을 해요. 과거에 성남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IT 밸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패밀리스 밸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됐어요. 성남 분당까지도. 그런데 동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여기가 역사, 문화, 신 아트 밸리가 될 수가 있어. AI가 더해지게 되면. 전 세계인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저는 북부는 어떻게 해요, 진짜? 북부. 기술 통일을 해야 돼요. 저는 기술 통일해야 저는 된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가장 네. 먼저 김일성 대학에 강의 가고 싶어요. 기술 통일. 북한도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년 인민들을 제대로 이렇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김정은의 꿈일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교류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네.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어떤 첨단 산업의 기술이 거기서 이루어지려면 거기 R&D 센터, 예를 들면 방산, 드론 이런 R&D 센터 그리고 테스트 베드 이런 것들을 배치를 시켜서 서로 교류가 되게 하고 싶어요. 네, 네. DMZ 그 구역을 완전히 세계 평화의 네. 지대로 그러네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왜냐면 북한도 굉장히 좀 반도체가 필요한 네, 네. 입장이고 북한과의 어떤 교류에 반도체 교류. 그럼요. 네, 네, 교류의 저는 어떤 왜 아주 그러냐면 좋아요. 우리의 기술과 활로를 예. 이 북한의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
자원이 휘토류 아시죠? 휘토류. 네. 토류. 휘토류가 북한에 이게 매장량이 중국 다음에 네. 북한이라면서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세계를 우리 그 중국이 막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도 맞고 또 미국도 지금 북한하고 삼성 예를 들어 한국 특히 뭐 네. 삼성이라든가 반도체 업계가 협력한다. 그런데 이러면 지금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민감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보다 지금 글로벌 시청이 한 대여섯 배 뛰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 이겼습니다. 그럼요. 예. 아시네요. 예. 이게 지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음.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4년이 진보 정권이 잡았다 해도 저 정권,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경기도에서 저렇게 완전히 그냥 국방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누가 보이겠냐고요. 네. 추미애입니까? 양양자입니까? 정말 경기도민 여러분, 네. 추미애입니까? 양양자입니까? 네. 경기도 도민여러분께서 현명함수대 가시기를 네. 기대해 보도록 근데 이제 하겠고. 얼마 전에 그 네. 파주를 갔더니 원래 거기가 이제 출판단지가 있잖아. 헤일리 마을 출판단지. 정말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화랑이었을 때는 거기가 엄청난 도시가 맞아요. 됐어요. 예. 커피숍도 지금 좋은 데 많고 그랬죠. 너무 예. 아름답잖아요. 네네. 지금 완전히 조용해요. 또 그래서 파주는 컨텐츠 이거 살려야 됩니다. 출판업계가 약간 쇠락하면서 그런 출판 단지 분위기죠. 네. 이걸 살려야 돼요. 음. 그리고 우리가 출판업계 있는 분들도 이제 뭐 이게 완전히 뭐죠 이게 출판도 다 변화가 되어버렸잖아요. AI 시대는. 네네. 그래서 그분들도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판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지형을 보면 서울이 있잖아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북부는 소외된다라는 그래서 거거든요. 북부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어제 추미애 후보가 양주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셨더라고. 계속 한 군데 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양주에 뭐 네. 군사 기지를 뭐 이렇게 이동하고 무슨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양주에는 그런 기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의정부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만 저도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가 언제부터 완전히 민주당 영토가 됐거든요. 예. 지금 그 국회의원 60명 중에 54명이 민주당이고 6명만 국민의힘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왜 경기도 지형이 이렇게 됐으며 과연 이것을 근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앞으로 정말 이거 선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포기할 때, 모두가 한계라고 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네. 자리가 양양자 자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54명이지만 실제로 인턴까지 하면 10명씩 더해지면 540명 플러스 54명, 예, 600명이 뛰어요. 저기는 추미애 후보 한 사람이. 네, 그렇죠. 거의 그런 격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경쟁력을 보셔요. 경기도민들은.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후보 경쟁력에서 저는 정말로 그 지지율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해서 정말로 그냥 공짜 심리에 쩔어 있는 저런 후보를 공짜 심리. 네. 우리 후보로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흐뭇해하십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네. 되게 재밌어서 네. 집중하게 되네요. 예. 그리고 하남에 2년 계셨지만 저는 연고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네. 저의 연고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용인으로 이게 수원에 발을 딛고 용인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수원에 메탄동, 우만동, 원천동, 또 신미주 아파트 갔다가 영통에 갔다가 이 수원에서만 거의 부모님 모시고 20년. 그리고 제가 이제 저 화성에 살잖아요. 수원에 제 동생, 그다음에 용인에 제 남동생 둘인데 동생, 네. 오빠가 시흥, 또 한 오빠가 이제 부천 살다 돌아가셨고. 다 경기도에 작은 계시네요. 아버지가 하남, 그다음에 사촌이 저 파주하고 포천. 혹시 어르신들이 이 딸이 나올 걸 알고서 이렇게 골고루 가족들을 배치해 겁니까? 그것도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저녁에 네. 그러니까 분포하시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전략적- 경기도에 야. 저희가 저희 네. 친지들 다 합쳐보니까 한 500년쯤 산 것 같아요. 500년? 500년? 산 기간을 기간이? 다 더해보니까. 그래서 이 조선왕조 500년이 아니라 경기도 500년이 네. 양양자를 예. 정말로 제가 새벽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는데 40년 동안 저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알겠습니다. 절박하게 네.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아 진짜 제 눈에서
희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일하는 보람, 네.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손발을 움직이실 수 있으면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복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재테크는 직장에서 안 잘리는 거예요. 네. 일할 수 있는 경기도군요.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경기도 일꾼 양양자가 네. 그걸 만들어드리겠단 말입니다. 일하는 알겠습니다. 1억도. 네, 1억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양자 후보와 함께했는데 이래저래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야기는 정말 재밌네요. 아, 그럼요. 네, 양양자 그리고요 후보 반도체 얘기해보니까 관련해서는 책을 지금 최고죠. 쓰셔서 네. 그 책 갖고서 한번 우리 나 반도체와 나 네, 해서 네. 한번 그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가 제가- 되는 분입니다. 나중에 선거 제 책 한 이후로도- 권만 얘기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음. 과학 기술 패권 국가가 제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제가 심혈을 들여서 쓴 책이에요. 네. 그게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부민 강국,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 국가. 그게 반도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네. 선도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강소국이지만 네. 예, 완전히 슈퍼을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 하고 저 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네. 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거 이후에도 뭐가 좀 시간 되시면 반도체 이야기 한번 예, 이제 네. 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좀 해봐도 2시간, 재밌을 것 3시간쯤 같아요. 하시죠.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양자 국민의힘 서울 경기도지사 네.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원래 저도 제가- 양자 후보 전에 저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특히 네, 네. 그 작년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사실 모든 게 불리하잖아요. 여성이시고 또 호남 아, 출신이시고 맞아요. 원래 예. 민주당 출신이시고 네, 네, 네. 국민의힘 영남당 그다음에 마초당 네? 남자당 여기 다 이기고 거기서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단한 포텐셜이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크고 강하고 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양양자 후보는 이야기해 보니까 조곤조곤 조용히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좀 집중해서 들었던 네.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출연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미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세훈 후보가 예. 저희 2회 때 나오시고 네. 선거 앞두고 이제 또 저희 중앙일보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앞두고서 네. 제가 또 최고의 그 하여간 핫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 아주 확 붙었잖아요. 네, 서울이 아주 진짜 네. 격전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네. 저희가 한번 어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요. 한번 아주 생생한 인터뷰가 예.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날 전날부터 좀 잠을 설치면서 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약간 잠 설친 듯한. 아우, 많이 분위기. 설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